네, 세 번째 순서로 디스플레이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게 애플이 IT 마니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예, 7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네,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했고, 네, 그러니까 올해 OLED가 처음 적용된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음. 기존에 LCD가 적용되는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이패드. 프로. OLED가 프로? 적용된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아이패드나 애플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도 크겠지만 산업적으로 국내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OLED가 처음 들어가는 프로 라인업이니까 그죠?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패널 업계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큰 관심이에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게 되고, 네. 아이패드 프로 OLED는 13인치, 11인치 나오게 됩니다. 13인치, 11인치. LG 디스플레이는 13인치, 11인치 둘 다 하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 연말까지 11인치 한종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인치는 두 업체가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LGD는 그러면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모델이니까 더 많은 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13인치 단독으로 하고 11인치도 하니까 물량은 일단은 많고, 네. 생산 수율도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편입니다. 어, 시장조사 업체 DSCC 자료 보면 네. 2월부터 5월까지 출하량이 네. 점유율로 LGD는 65%,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35% 이렇게 추정을 했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패드 들어가는 출하량 아이패드 OLED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65 대 35. 예, 어, 5월까지 출하량 누적 집계가 그렇게 추정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LGD가 두 개 모델, 삼성은 한 개 모델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여기에 그 투스텝 텐덤이라고 네. OLED를 두 개 층으로 쌓는 기술이 처음 적용됩니다. 아이패드 물론 OLED가 처음이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투 텐덤 OLED를 차량용 OLED에 이미 적용을 해왔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양산 적용이 처음입니다. 이쪽에서는. 아,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이 기술은 LG 디스플레이가 몇 년 전에 애플에 먼저 제안한 기술입니다. 투 텐덤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LG 디스플레이 내부에서는 이 투 텐덤 기술로 삼성 디스플레이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애플에 제안했는데, 네. 애플은 아이폰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IT 제품에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했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10.86인치로 하다가 드랍됐던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네. OLED 아이패드. 네. 그게 싱글 스택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스택 방식으로 하던 것이 뭐 여러 이유, 라인업 문제, 물량,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뭐 수익성, 애플에서 투텐덤을 선호한다는 점, 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모델은 드랍이 됐는데, 그게 첫 번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OLED 아이패드였습니다. 싱글 스택 방식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만 하는. 네. 근데 그게 드랍됐고, 그래서 올해 처음 나오는 모델은 당시로는 두 번째 모델로 예상했던 그 라인업인데, 올해 드디어 OLED 아이패드 처음 나오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투텐덤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13인치 다 하고 11인치도 해서 뭐 5월까지 물량 기준으로 65%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 10.86인치가 드랍됐던 원인에는 네. 애플이 투텐덤을 선호했다는 점 외에 이 10.86인치에 OLED를 적용해서 내놓을 경우에 네. 애플이 이번에 마케팅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될 겁니다. OLED를.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나온 모델에는 얼마나 더 좋은 OLED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로 생산하는 10.86인치 모델, 첫 번째 모델은 물량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10.86인치를 받아와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라인은 얼마나 구축해 놓을 건지, 애플이 시간 지나면 이걸 단종을 합니다. OLED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로서는 이걸 뭐 몇 대 만들지도 못하고 수익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라인업 문제, 물량 문제, 투텐덤을 애플이 선호한다는 점, 라인업 어떻게 또 세분화할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86인치는 드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나오는 OLED 아이패드 출하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전망치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애플은 여전히 900만 대 이상 연말까지 출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기존 많다고는 볼 수 없고, 네. 작년에는 올해
OLED 아이패드가 1000만 대 출하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전망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 지금 출시가 지금 5월 다음 주부터 이제 소비자들한테 손에 들어갈 건데 네. 좀 늦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업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 아이패드 출하량이 연간으로 4천만에서 7천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연간으로. 네, 그 총. 예, LCD랑 뭐 미니 LED 전체 라인업을 했을 때 여기서 프로 비중이 2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4천만 대에서 뭐 5천만 대 잡고 네. 20% 하면은 800에서 1000만 대 사이인데 네. 애플의 목표가 900만 대니까 뭐 네.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타 수준이네요, 평타. 애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이패드 OLED가 어쨌든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가 나오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예. 거기에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긍정적이겠죠, 뭐 당연히. 물량이 적긴 하지만. 물량이 적긴 하지만 이걸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약간 불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차이가 있는데 네. LGD는 올해보다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E6-4에서 만드는데 거기 투자된 돈이 3.3조 원에다가 지금 추가로 투자되는 거 하면은 3.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나누기 5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 올해 7천억 원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패드 OLED를 만들어서 7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아이패드 OLED 13인치 가격이 $300 후반 그리고 11인치가 $200 후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퉁쳐서 $350 잡고 네. 애플 계획이 900만 대라고 했으니까 LGD가 만약에 500만 대 한다 치면 $350에다가 500만 대 곱하면 18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원화로 2.3조 원. 2.3조 원 매출 2조 원 나온다 치고 그럼 여기서 과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생산 수율이 애플 제품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삼성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200 후반이라고 아까 11인치 가격 말씀드렸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목표 한 400만 대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 잡고 $200 후반을 400만 대 한다 치면은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 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생산 수율이 LGD보다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성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낼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하실 거네요. 예. 그러면 이 OLED 패널이 탑재된 아이패드가 나왔는데 아이폰 OLED도 나와요? 아이폰 OLED는 뭐 하반기에 5월달 정도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6 신제품 양산 들어갈 것 같고 LGD는 정확한 시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아이폰 OLED 가격 물어보신 거라면 하나에 $100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짠 거는 $100 미만이기도 하지만 또 6.7인치에다가 LTPO 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패널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LGD가 작년에 아이폰 OLED 5,200만 대 했습니다. 5,200만 대. $100 잡고 이 곱해보면 5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7조 원. 영업이익률 10% 잡으면 6,700억 원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아이폰 OLED를 1억 4천만, 1억 5천만 했습니다. 물량 기준이죠? 예, 여기다가 만약에 $100를 곱해보면 14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보다 높을 겁니다. 20% 잡고 영업이익률 20% 잡으면은 영업이익이 3.6조 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이폰 OLED로 번 돈이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70% 이상이 아이폰 OLED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LG 디스플레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OLED 패널을 아이패드용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남기고 물량도 많이 넣고 이게 이제 목표일 텐데 물론 이제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성에는 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첫 번째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불분명하긴 하고 대신 뭐 시장조사 업체 DSCC가 평가했던 것처럼 모바일 OLED에서 LGD가 삼성 디스플레이 앞서는 좀 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뭐 평가는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번에 아이패드 나오면서 또 시장에 관심이 AI 기능이 뭐 어떻게 탑재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관심이었잖아요.
M4를 탑재했는데 네. AI 이쪽은 반도체여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다음에 합시다. 예. 대신 AI에 대해서 초점 맞춘 네. 외신 기사라든지 국내 매체도 AI 초점 맞춘 네. 뭐 이렇게 평가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저 반도체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 아침자였나요? 어제 오후 어제 네. 오후였구나. 어제 오후에 광주 공장 매각건이 뭐 무슨 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내 LG 디스플레이는 그 공장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고 네. 지금 5월이기 때문에 네. 한두 달 남았습니다. 음. 6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6월, 7월 지나면 이 패널 업체들이 내년 아이폰 OLED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내년에 아이폰 OLED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애플이랑 해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광저우 공장 매각을 상반기에 매듭 지을 수 있으면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애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침 뭐 경제지선 산업부에다가 공장 매각을 위한 신청을 뭐 했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데 그 팩트 체크는 해 보셨나요? 신청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아.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예, 뭐 그러니까 신청할지 말지 언제 할지 이런 걸 논의한다는 거겠죠? 신청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것 그거야 같고 뭐 저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LCD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국가 핵심 기술로 대형 LCD 기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산업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 법적인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을 텐데 아직 논의를 하는 단계다. 예. 근데 신청을 여전히 뭐 위한 논의. 두 개의 업체가 유력하죠 지금 매수 후보론. BOE, CSOT, 뭐 HKC 이런 업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비유가 여전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패널 업체 입장에서 네. 어쨌든 이거 1조 원 이상을 주고 LG 디스플레이로도 공장이랑 특허 이런 거 사가야 되는데 뭐 특허가 필요 없다면 공장만 사가겠지만 그 업체들이 어떤 면에서 이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을 매입하려 들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LG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그 시야각 개선 기술 IPS 기술을 많이 쓰는데 IPS 기술을 많이 쓰는 업체가 BOE입니다. CSOT는 그걸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매입 요인이 CSOT는 BOE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형 OLED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BOE는 대형 OLED 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저우 LCD 공장 바로 옆에 광저우 OLED 공장이 있습니다. 유틸리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광저우 LCD 공장을 만약에 중국 패널 업체가 매입을 한다면 옆에 OLED 공장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이 공장을 매입한 업체 입장에서는 광저우 OLED 공장에 대한 것도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 공장을 방문을 했던 것도 찾아갔죠. BOE가 상대적으로 국영기업이고 CSOT보다는 그래서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보면은 BOE 입장에서 이 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성이 더 할 수 있습니다. CSOT라든 HKC에 비했을 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IPS 특허 침해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경고해온 것은 업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침해 어떤 그 불안 요인을 피해가야 하는 필요성이 큰 업체가 BOE입니다. 그래서 BOE가 유력한 매수 후보가 될 거다라는 게 이기준 기자의 관측이자 전망이자 예상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에서 삼성전자 TV 사업부에 공급하는 LCD TV 패널이 있는데 BOE가 삼성전자랑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아져서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에 매입할 경우에 다시 BOE로서는 삼성전자와 거래를 다시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애플 저 아이패드 발표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아이패드 말고 지난주에 애플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쭉 들어봤는데 올 1월, 2월 이때 좀 업계 관심사였던 애플카 마이크로 LED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애플 측의 설명도 없었고 애널리스트도 아무도 질문 안 했습니다. 미국주 애널리스트가 예, 한참 하긴 하던데 뭐 애플이 비밀주의니까 어차피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고
국내 컨퍼런스 콜 보면 또 그런 경우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돌려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 통해서 뭐 10년 이상 장기간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국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번에 애플 측의 컴콜에서는 그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뭐 사전에 뭐 얘기를 서로 한 것인지는 사전에 모르겠지만 교통 정리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긴 한데 미국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 질문이 안 나왔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